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 속도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며 주변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중국 스텔스 전투기 J-20이 있지만 사실 이는 뻥스펙과 다름없어 전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 KF-21이 진정한 5세대 전투기 면모를 드러내고 있어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나토판 지소미아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에 가입하면서 나토와 군사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석해 나토와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ITPP를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나토가 채택한 ITPP는 과학기술, 대테러,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담은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나토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특히나 이번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아태 지역들이 나토 국가들과 중국 위협에 함께 맞서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결속에 맞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는 성명에 서명했는데 이런 의견에 아태 지역 정상들도 동의하며 힘을 합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은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개입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나토가 최근 아태 지역 현안에 계속 개입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으로의 나토 동지는 유엔 헌장 아래 허용된 집단 자위권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나토의 움직임은 세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은 얼마 전 러시아와 함께 동해에서 해 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결속을 과시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반나토 훈련이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을 향한 훈련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합동훈련은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첫 회의를 시작한 것과 맞물려 실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부쩍 전보다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의 군비 증강 움직임을 보면 당장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만큼 역대급 속도로 무기를 마구 찍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조차 2025년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클 미니언 전 공군수송사령관은 2025년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휘서신을 보냈고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중국 대만 전쟁 시점을 2027년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현재 중국의 무기 생산 속도만 보면 전시 상황이라 할 정도로 역대급이기 때문입니다. 미 싱크탱크 제임스타운 재단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J-20 스텔스기와 함께 동시에 4.5세대 전투기도 대량으로 찍어내며 군비 증강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4.5세대로 분류되고 있는 J-10C, J-11B, J-16 전투기들을 매년 평균 100대 이상씩 생산하는데 구형 모델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며 공군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하이 장난조선소 등 다수의 조선소에서 군함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찍어내며 해군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2000년대 중국 해군의 팽창 속도는 역사상 4번째로 기록될 정도로 성장이 빠르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중국과 미국의 해군력이 역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산 무기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더 이상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을 연평균 120대 생산하면서 사실상 전시급 생산이라는 평가입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루프렌 연구원은 중국 J-20 전투기들의 기체 번호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120대라는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항공기에는 고유의 기체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통해 올해 중반까지 총 200여 대의 J-20이 생산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J-20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 60에서 8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단일 전투기 기종을 연간 60에서 80대 생산하는 건 엄청난 군비 증강인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J-20을 찍어낼 경우 2025년엔 500대를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스텔스기 생산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J-20의 시험 비행 장면이 마구잡이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공개된 정보가 군사 기밀 유출 수준이지만 이상하게 중국 당국에서 손 놓고 보고만 있어 중국에서 일부러 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내용은 외신 기사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 미 군사매체 더워존은 J-22 신형 엔진 WS-15를 탑재하고 날아올랐다며 중국이 미 F-22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엔진 WS-15를 장착한 J-20의 초도 비행 성공 영상이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J-20 설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공개된 이미지 화질이 나빠 이것만 보고 J-20에 탑재된 엔진이 WS-15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는데요.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미국의 군사기술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자랑하는 J-20은 치명적인 약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J-20을 순수 중국산이라고 공개하면서도 기술적 한계 때문에 뒤로는 러시아산 엔진인 AL-31을 탑재하는 눈속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중국이 J-20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중국이 J-20 엔진을 자체 개발했다면 스텔스 노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WS-15 엔진 출력은 180에서 200kN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WS-10 기반 개량 엔진을 J-20에 탑재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신형 엔진인 WS-15의 성능이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산 전투기 엔진은 수명 부족, 고고도 엔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신뢰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로 이런 문제들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 숭중핑이 WS-15의 엔진을 섣불리 양산하면 안 된다고 경고할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J-20을 5세대 전투기로 봐야 하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중국이 야심차게 J-20 시험 비행을 공개하며 자랑하고 나섰지만 전 세계 방산업계 반응을 보면 대폭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J-20의 뻥 스펙을 가뿐히 밟아버릴 한국산 전투기 KF-21의 완전 스텔스화가 공개돼 엄청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최근 카이가 보라매 전투기 KF-21의 내부 무장창을 공개한 건데 스텔스 성능을 넣어 5세대 전투기급으로 개발하는 블록3 개발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최근 카이는 입찰 공고를 통해 KF-21 축소 모형제 작업체를 선정한다는 공고를 냈는데요. 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KF-21의 내부 무장으로 미티어 2발, 제이담 1발이 탑재되는데 자석으로 이를 탈부착시킨다는 표현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외부 돌출물을 적용하고 내부 무장창을 개폐하는 문도 자석 방식으로 제작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카이가 내부 무장창이 적용된 KF-21 모형 제작에 돌입하면서 KF-21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인 5세대로 탄생시키겠다는 원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올해 가을에 열리는 아덱스 전시회를 통해 KF-21의 내부 무장창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KF-21은 외형은 F-21을 닮은 스텔스 형상이지만 내부 무장창 등 본격적 스텔스 능력은 없어 절반의 스텔스기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를 완전히 뒤엎는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보라매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스텔스 공기흡 입구 형상이 공개되면서 더욱더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들은 대부분 S자형 공기흡 입구 형상을 갖추는 등 스텔스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공기흡 입구 기술까지 도입할 계획이 공개되는 등 스텔스 성능을 위한 선결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전투기를 비롯해 무기를 찍어내고 있지만 그중 제대로 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 걸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완벽한 스텔스기로 거듭난 5세대 전투기를 중국보다 먼저 보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